네, 전국의 LBX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골판지전기 LBX의 다양한 매력을 전해드리는 동영상 리뷰 시간입니다. 저는 리뷰어 스트록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시서펜트입니다. 시서펜트의 매뉴얼이고요. 2012년 6월 16일에 1000엔으로 발매된 키트입니다. 제너럴의 개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수중 전용 사양으로 다시 개발한 LBX라고 합니다. 이 성능 면에서는 제너럴하고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AI 탑재가 가능한 LBX이기 때문에 무인 행동이 가능해서 양산기에 딱 맞는 그런 면모를 가진 기체고요. 트리톤과는 달리 수중전만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이른바 해산물 LBX라고 할 수 있는 기체예요. 자세한 리뷰에 앞서서 총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0점 만점에 8점 주도록 할게요. 데쿠 계열의 LBX 프라가 늘 그랬듯이 크게 깔만한 구석은 없습니다. 데쿠 설정이 데쿠 기반이긴 한데 프라는 더블 라인업에 맞춰서 나왔기 때문에 이 구판 데쿠 키트들과는 차원이 틀린 품질을 보여주고 있는 키트이기도 하고요. 이 컬러 재현도나 내구성 면에서 아주 좋은 인상을 남긴 그런 기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리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체의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표준형 LBX였던 이 제너럴을 물타입 포켓몬으로 진화시킨 듯한 외관이죠. 컬러 재현도 적절히 잘 된 것 같고요. 설정화에 비해서 살짝 어두운 감은 있긴 있는데 이게 프라가 되면서 굉장히 뭔가 컬러가 굉장히 망해서 나온 프라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허용 범위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컬러 재현은 적절히 잘 된 것 같고, 얼굴 바이저하고 요 가슴 쪽에 중앙 코어 부분은 클리어 파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 뒤쪽에 스크류에 스티커가 붙는데 이게 아주 재단도 잘 되어 있고 일단 붙이고 나면 찢어질 염려도 거의 없어요. 이게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이 좋아 보이는 효과. 여기가 색분할됐다, 완성품을 보면 색분할된 파츠가 붙어있다고까지 착각을 하게 만들 만큼. 단 어깨 쪽에 슬러스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쪽엔 붙여주고 이쪽에는 무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을 부분 도색할 수 있으시다면 아주 훨씬 더 좋은 퀄리티가 나올 것 같아요. 발 모양은 색만 틀리고 제네럴 때와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왠지 구제역에 걸릴 것만 같은 발굽 형태를 그대로 지켜주고 있네요. 다음은 가동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츠들이 굉장히 다들 큼직큼직해서 방해 요소도 많아 보이고 왠지 가동률이 안 좋아 보일 것 같지만 생각보다 훌륭한 가동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더블 라인업 LBX 프라들만큼은 다 움직여줘요. 다만 다리 쪽을 살짝 스커트를 빼서 다리 쪽을 좀 자세히 보자면은 요 다리가 굉장히 육덕지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굽혀도 잘 티는 안 나요. 제너럴 때처럼 이게 다른 LBX만큼 굽혀지는 겁니다, 엄연히. 근데 잘 티는 안 난다는 거. 어찌됐건 가동률은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1기 때 나왔던 설정이 데쿠 기반이라서 굳이 프라로 나왔던 데쿠 애들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렇게 나쁜 가동률은 아니에요. 일단은 이 기체의 내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고정력도 좋고 모든 부분의 고정력이 상당히 짱짱해요. 외장 파츠, 예를 들면 교환이 가능한 백팩이라던가 떼었다 붙였다 하는 작은 파츠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구성은 자신있게 아주 훌륭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키트예요. 어깨도 이렇게 파츠 크기가 커가지고 좀 방해가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방해되는 요소는 없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커스터마이징에 써먹는다면은 좀 여기저기 빈 공간을 고려를 많이 해보면서 써야 할 만큼 굉장히 거대한 파츠기는 하지만 이 소체 자체가 움직이는 데에 방해를 줄 만한 요소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가동률은 상당히 준수한 편.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발목 조인트가 더블 라인업의 대부분의 발목 조인트가 이 안쪽으로 들어온 형태로
성형이 돼 있었는데 이거는 예외예요. 이거는 제네럴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훨씬 더 좋을 수 있었던 접지력과 포즈의 자유도가 조금 제한이 되었다는 점,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다음은 무장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린 런처, 이름부터 컨셉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핵잠수함, 전술핵을 가지고 바다를 유유히 돌아다니는 핵잠수함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듯한 그런 형태인데요. 단색 사출에 요 앞부분하고 요 양옆에 해서 단색 사출에 요 파츠 3개짜리 아주 단촐한 구성인데, 스티커도 없습니다. 붙는, 제가 안 붙인 게 아니에요. 스티커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밝은색 계열의 무장이었으면은 요 곳곳에 들어간 이 선명한 패널 라인들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있었을 텐데, 딱히 어디가 잘 재현이 잘 되었다고 칭찬을 해줄 만한 구석도, 그렇게 어필할 수 있을 부분도 별로 없어요. 밝은색이 아니라서. 지금 제가 패널 라인을 넣어 놓긴 했는데 티가 안 나죠. 파츠 자체가 어두운 색이라. 그리고 이거를 파지를 시켰을 때 이 무장이 굉장히 길고 어깨 파츠에 걸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포즈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쏘면 그냥 요렇게 쏴야 되고, 물론 팔을 요렇게 약간 굽혀가지고 바주카를 쥐듯이 요렇게 파지를 시키고 싶은데 요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어정쩡하게 돼요. 여기저기 막 다 걸려버려가지고. 요 제 생각인데 요 그립 부분이 앞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기믹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감점 요인은 뭐 여기서 다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단지 무장이 너무 단촐해서. 그렇다고 제가 소체 쪽을 이렇게 칭찬을 아까 하기는 했지만, 와 이건 정말 신의 한 수다라고 말할 만큼 칭찬할 요소는 없었거든요. 그저 더블 라인업의 뭐랄까 평균적인 퀄리티 정도는 지키고 있구나라는 느낌이지, 뭐 그렇게 소체가 아주 훌륭한 퀄리티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퀄리티라서, 무장 쪽이 너무 단촐해서 그런지 이쪽에서 좀 감점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뭐 가격대가 1000엔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쉬운 건 아쉬운 거죠. 더 잘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다이. 이 데쿠 계열의 육덕스러운 LBX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가동률도 갖추고 있고, 소체의 색분할도 준수한 편이고, 무장의 퀄리티는 좀 굉장히 아쉬운 편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곡면이 많아서 이거 부분 도색 하기에도 굉장히 껄끄러운 구조예요. 참 여러모로 아쉽네요. 참고로 이게 원래부터 단색 파츠였던 건 아니에요. 이 공식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부분 노란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 파츠를 보고 아 이거는 부분 도색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막상 파츠를 떼어서 조립한 다음에 보면 막막하실 겁니다. 이걸 어떻게 칠하나 참 아쉽네요. 네, 여기까지는 시서펜트의 리뷰였고요. 이번 주에도 준비한 커스터마이징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담 홀릭. 건담 홀릭. 네, 커스터마이징 코너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그동안 좀 애매한 스케일 차이로 그리고 애매한 컨셉 차이로 좀 주저하던 삼국전 키트하고 조합해 보려고 하는데, 스케일부터 SD이기도 하고 이 컨셉 또한 LBX와는 상당히 그 테이스트가 다른 제품군이기 때문에 최대한 컬러링을 맞춰가면서 그거를 목적으로 한번 믹스를 해볼 거예요. 오늘 쓸 기체들은요, 먼저 LBX 인비트. 말하는 순간 자빠져. LBX 인비트,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삼국전 출시인의 현무장 여포 톨기스, 그리고 나머지 기타 파츠들은 곽과 버사구의 빅려검 양쪽, 그리고 곽과 버사구의 팔 부분에 붙이는 체스트 브레이크 형태를, 마장 형태를 재현하기 위한 파츠죠. 자, 요거 하고 황계구프가 가지고 있던 무장의 철새편의 파츠를 2마디만 사용을 해서
개조를 해볼 겁니다. 삼국전을 섞어보는 건 처음인데 어색하지는 않을지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내려주고, 일단은 인비트의 팔다리를 제거를 해줍니다. 팔다리를 제거해서 이렇게 몸통만 남겨주시고, 요 등 쪽에 보조 센서를 요 쬐끄만한 조인트만 남기고 제거를 합니다. 조인트는 다시 제자리에 꽂아주세요. 이거 아주 작아서 잊어먹기 쉬우니까, 그리고 이게 규격품이라고 하기에도 좀 많이 쓰이는 종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관리에 좀 주의를 해주세요. 자, 이 보조 센서 안 쓸 거니까, 자, 이렇게 몸통을 준비하고, 자, 이제 현무장 쪽에서 파츠를 빌려올 건데, 일단은 팔을 분리를 하고, 이렇게 조인트가 딸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조인트는 안 쓸 겁니다. 다리 쪽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스커트 파츠, 그리고 등 쪽에 붙는 파츠이자 나중에 방패가 되는 연귀가 앞순 요 파츠 준비를 해주시고, 팔은 요 어깨 아머는 쓰지 않을 거예요. 요 순수 요 팔 부분만 쓸 거고요. 자, 요렇게 해서 준비를 해줍니다. 이러면 재료가 다 모였고요. 이제 이거를 조합을 할 건데 좀 중구난방이죠. 자, 이거를 차근차근히 끼워 볼게요. 자, 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삼국전 키트의 몸통 쪽에 붙는 거고, 이거는 어깨 파츠를 붙이는 쪽이었는데, 이거를 반대로 돌려서 딱 사이즈를 봐도 이쪽이 맞는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끼웁니다. 일단 끼우고, 반대쪽도 아직은 완성이 아니에요. 팔이 너무 짧죠. 자, 요거를 연장을 어떻게 시키느냐, 얘가 여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삼국전 키트들은 이 정도로 팔다리가 길지 않아요. 지금 LBX에 비교해서 짧아 보이는 거지, 일반 삼국전 키트들에 비교를 하면은 여포가 등치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원래 삼국전 연희 또는 정사가 갖고 있는 설정을 잘 지켜준 거죠. 인중 여포라고 할 정도로 아주 등치가 굉장히 쓰니까요. 관우보다 더 클 정도로. 자, 요 중간에 파츠를 하나 끼워 넣어서 길이를 연장을 할 건데, 자, 요 환계 구프의 철새편을 중간 파츠로 끼워 줍니다. 어색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연장은 돼요. 요런 식으로. 자, 컬러링도 그렇게 틀리지 않으니까 반대쪽도 주저없이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 자, 요런 식으로 얼추 원래 LBX가 갖고 있는 팔 길이 정도로 연장을 했어요. 그리고 자, 다리 쪽, 다리는 뭐 완벽하게 100% 같은 크기의 조인트이기 때문에 주저없이 그냥 결합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대충 몸통이 완성이 됐어요. 자, 나머지 키트들은 뭐에 쓰는 놈들이냐, 자, 아까 곽갑 버사고의 팔 아머를 그대로 아까 등 쪽에 보조 센서를 떼어냈던 그 조인트에다가 그대로 연결을 해서 각도를 조절을 해줍니다. 자, 끼우기 전에 반대쪽은 일단 끼우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고, 이거를 약간 치장을 할 건데, 자, 아까 현무장 여포의 스커트 파츠를 일단 이쪽에다가 하나를 끼워주고, 자, 요 방패 연기가 없은 요 파츠를 여기다가, 자, 요쪽 조인트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상태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이쪽에 있으니까 좀 걸리적거리나, 일단 한번 끼워보고, 자,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일단 빼서 다시 연결을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반대쪽에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리어검을 양손에 하나씩 파지를 시켜주면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자, 이거를 스탠드에 올려서 완성이 됐습니다. 드디어 뭐 말만 하던 이 삼국전 키트를 오늘 써먹어 봤는데요. 다리 쪽은 일반 SD하고 동일해서 조인트라던가 문제가 안 되었는데 팔 쪽이 좀 애매했어요. 이렇게 여포처럼 다른 크기의 조인트가 어깨에 두 개 달려있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사용하기에 좀 상당히 애매할 것 같습니다. 뭐 유비라던가 송건처럼 아주 노멀한 형태의 삼국전 키트라면은 팔 쪽은 거의 못 써먹을 것 같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조인트를 끼워서 그 폴리캡을 끼워서 폴리캡을 크게 맞을 때까지만 이렇게 깎지 않는 이상 손쉬운 방법으로는 끼울 수 없을 것 같고요. 회색과 금색 컬러링으로만 한번 맞춰봤는데 팔 길이도 좀 어거지로 한번 늘려봤고 걱정했던 것보다 많이 어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인비트를 고른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딴 거 없습니다. 그냥 기체색이 회색이라서 고른 것 뿐인데 인비트 대신에 데쿠 커스텀 같이 비슷한 좀 진회색 계통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컬러링이 비슷하니까. 네. 오늘 커스터마이징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시서펜트를 리뷰해드렸어요. 데쿠의 계보로 따지면은 프라모델로는 가장 마지막 항열에 해당하는 기체인데요. 가장 마지막에 나왔어요. 더블 라인업에서는 뭐 데쿠의 D자도 안 나왔으니까 작중에서는 뭐 그다지 큰 인상을 남긴 기체는 아니었지만 프라의 품질로만 보면은 충분히 구매 가치를 가진 녀석이고요. 무장 구성도 좀 많이 아쉽지만 단순히 소체 퀄리티만 놓고 보면은 누구에게나 추천해서 문제는 안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주에는요 인비트, 오늘 커스터마이징에 등장했던 기체죠. 인비트를 리뷰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커스터마이징 등장했던 기체죠. 이 데쿠에 이어서 양산기로서는 두 번째로 발매된 키트입니다. 이 1기 라인업의 키트답지 않은 그런 퀄리티를 보여줬던 키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먼저 나온 이 주인공급의 키트들이 초라해질 정도로 아주 안정적인 내구성과 가동률 그리고 각부 디테일 재현 등등 아주 가성비가 끝내주는 하극상적인 면을 보여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많은 기대에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골판 지저귀 동영상 리뷰의 스트록스였고요. 저는 다음주 수요일에 좀 더 괜찮은 리뷰 내용 준비해서 그리고 오늘보다 더 고민을 많이 해서 커스터마이징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